마이클은 오늘도 널찍한 급식소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주변 아이들보다 유독 피부가 검은 마이클은 이것이 벌써 몇 번째 전학을 오게 된 학교인지 세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소 기가 죽어있는 마이클은 이번 학교에서도 익숙한 듯 식판을 들고 멀찌감치 혼자 자리에 앉은 것이었는데요. 한국도 일본과 별 차이 없겠지.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후 마이클은 다시 한번 이 급식소를 찾아오게 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외국을 돌아다니며 전학을 다니던 마이클은 한국의 급식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일까요? 최근 외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게시된 게시물 하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마이클이 여러 나라를 전학 다니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 관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저의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암에 걸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나 둘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직업 군인으로 파견을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미국 내에서만 이곳저곳 파견을 가게 되면서 저도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아예 미국을 떠나 외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이곳은 일본이라는 나라였고 대체로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따라 미국 내에서 전학을 가게 되었을 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전학을 가봤자 최소한 미국 내였고 결국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에 전학을 오게 된 일본이라는 나라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문화 때문인지 아시아 국가에서도 영어를 많이 배운다고 알고 있었지만 일본은 예외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린 제가 전부 알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그냥 미국에 있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그 문제로 다투기도 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일본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어를 진심으로 배우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저 혼자만의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일본 사람들은 피부색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받아보지 못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 일본을 도우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당들 곳곳에는 일본인 손님만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린 곳이 많았고 아버지와 외출을 하는 날이면 오늘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아버지를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외식을 하려고 나섰다가 웬 젊은 일본 남자 무리가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교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차라리 직접적으로 괴롭히면 싸워보기라도 하겠지만 이 아이들은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면 저는 늘 투명인간이 되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먼저 말을 걸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대꾸도 없이 그저 한 번 비웃더니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털어놓자 아버지는 고민을 하시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이 모두 해결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본국의 새로운 나라로 파견을 보내달라 요청을 하였고 평소 아버지의 실적이 괜찮았기에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다만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었고 지정해주는 다른 나라를 가야 했는데요. 본국에서 지정해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가까운 아시아의 국가라는 걸 알았고 일본에서의 기억들 때문인지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왜 기뻐하시냐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의 첫 인상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이사를 가자 주민분들은 대부분 환하게 웃으며 환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웬일인지 한 번씩 먹을 것을 챙겨주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새롭게 전학 간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서 저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처럼 아시아의 동양 국가였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아이들은 더 크고 건장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걱정들은 전학 첫날부터 깨져버렸습니다. 같은 반 짝이 된 친구부터 많은 학교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고 대부분의 관심들은 우호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점은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냥 투명 인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줬고 많은 것을 질문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심지어 전학 간 첫날부터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친구는 그날 자신의 집에 저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호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다가와 결투를 신청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일본과는 달리 호전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친구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한국의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나는 이 친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영어를 할 수 있었고 발음도 현지 사람처럼 유창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로 번역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급식소로 내려와 마이클. 나는 이 친구가 왜 나에게 이런 메모를 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반 친구가 쪽지만 덜렁 넘기고 간 터였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웬일인지 한번 가보라며 걱정되면 내가 따라가 준다고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날 나도 모르게 친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눈에다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았죠. 텅 빈 급식실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여럿 있었고 케이크에 초를 붙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께 물어 내 생일을 미리 알아놓았고 오늘은 나의 생일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케이크와 초를 꼽고 생일을 축하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의 아버지조차 바쁜 일 때문에 늘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선물만을 건네주었을 뿐이었죠. 나는 이 친구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친구들 덕분에 내 인생의 밝은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 성인이 되면 내가 한국으로 가서 모두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 친구들도 이 약속을 잊지 않았겠죠? 일본에서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받은 흑인 아이는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며 상처를 씻고 그 속에 긍정적인 내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도 여러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전학을 와서 행복한 추억을 쌓은 흑인 학생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